안녕하세요. 자주연TV 시청자 여러분. 어떤 주제로 또 여러분을 만날까 고민하다가 단어 의미의 재생성이라는 주제를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 수업에서 다뤘던 혹은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을 정리도 하고 기록도 할 겸 시리즈처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제 영상을 그냥 쭉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제 질문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라는 영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영어 단어 암기라던가 영화의 명장면, 명대사, 그리고 첫사랑의 기억 이런 것처럼 말이죠. 특히 공부의 영역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영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연습장 10권 정도는 새까맣게 만든 기억 다들 있으시잖아요. 또 오늘 외운 단어를 내일 복습하고 3일 뒤에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영단어 암기책도 있었고요. 보캐블러리 5000인가 5500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도 중2 때인가 중3 때 이게 중고 필수 단어들이라고 해서 달달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수능 때까지 잘 써먹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거진 많이 잊어버렸죠. 그때는 매일 영어 문제집을 풀면서 외웠던 단어들을 사용하고 다시 외우고 그렇게 해서 기억이 났던 건데 이제는 문제집은 고사하고 영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잊혀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망각이 축복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여하튼 우리는 주로 이런 영역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에는 더 많은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영역의 기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초가 됩니다. 많은 영향도 주고요. 기억 좀 못한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뭔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지 의아하시죠? 자,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단기, 장기 기억에 대해서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남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있죠. 오빠,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이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모두 잘 활용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기억이잖아요. 이럴 때 대답을 잘 해내면 그날 하루가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런데도 기억이 살아가는데 기초가 안 될까요? 이런 기억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해가 있으실 테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억의 영역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장할 분야는 신체 기억 분야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사용되어지는 대사입니다. 무림의 고수가 기억을 잃었어도 싸움 엄청 잘하던가 이런 이야기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상하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고 전직 선수였을지도 전직 킬러였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최근에 쿠팡플레이에서 서비스된 소년시대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소년시대 재미있더라고요.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굳이 싸움의 고수나 프로 선수가 아니었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이런 신체 기억 부분에서 고수의 반열에 올라 계십니다. 달리기 시합이니 뭐니 싸움이니 1등은커녕 3등도 못하고 싸우면 항상 지는데 내가 무슨 고수의 반열에 들어있냐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걸을 줄 아시죠? 달리기는요. 점프는요. 균형 잡는 것은요.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예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신체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이미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능력은 굳이 기억을 해내서
그 방법들을 다시 다 기억을 한 다음에 사용해야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유아 시절부터 수십, 수천, 수만 번의 연속과 반복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도록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걷고 뛰고 점프하고 균형 잡고 서 있기를 반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신체 능력은 어지간해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한 그 기억법도 있기는 한데 뭐 연상 기법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확장할 분야는 우리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입니다. 무의식에 자리 잡은 기억은 대부분 좋지 않은 상처가 되는 기억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는 기억은 말 그대로 무의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나거나 알 수 있거나 하지 않는 그런 상처와 같은 기억입니다.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억인 거죠. 하지만 이런 기억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무섭고 피하고 싶은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 같은 상황에 반사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회피하든지 혹은 방어하든지 적대하든지 뭐 그러면서 말이죠. 혹은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멈춰서서 굳어버리던지요. 그래서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든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든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든 여러 상황에 이렇게 무의식에 들어있는 기억이 작용을 해서 방해를 하던 지원을 하던 하게 됩니다. 어때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겠죠. 다행인 것은 이런 무의식의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노력을 하면 의식의 영역으로 끌고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까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방법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죽으란 법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이런 기억이란 단어를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뭔가를 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만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잔류하기 위해서 뭐 기억법이라는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일처럼 또는 책임이나 의무처럼 받아들여 왔어요. 그러다 보니 기억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진로 수업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이 기억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선생님, 저의 이런 행동은 그럼 어떤 기억에서 비롯됐을까요?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저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기억이 현재 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흥미롭죠? 단지 단어 하나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조금 아니면 더 확장되도록 도운 것 뿐인데 아이들의 주도성이 살아났습니다. 먼저 질문하고 먼저 생각하는 모습으로요. 이렇게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잠시라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론 그 변화의 모습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어쩌겠어요. 그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런 짧은 변화의 순간이라도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은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어느 순간 필요한 그 순간에 오늘의 이 수업을 기억해내고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접근했던 수업의 즐거움은 아이들의 정신과 신체의 동시 기억으로 기억되고 있을 테니까요. 아이들에게 그 수업 시간은 기억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개념이 다시 생성되고 기억된 순간이며 그 기억의 순간으로 인해서 이후 삶의 행동 방식은 많은 변화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행동,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00%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들이니 매 수업마다 적절한 자극을 주면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기억이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조금 생기셨나요? 1시간의 수업을 10분 정도로 요약을 하다 보니 더 많은 것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또 그 댓글에 대한 대답 영상을 제작해서라도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구정 연휴네요.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